그림 일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프랑스의 화가 라울 디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왜 라울 디피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2023년 5월에 프랑스의 화가 라울 디피의 전시가 서울에서 두 곳에서 열립니다. 첫 번째 전시는 5월 2일에 이미 오픈을 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라울 디피 색채의 선율이라는 전시가 열리고요. 두 번째 전시는 이제 내일 5월 17일부터 더현대 서울에서 열립니다. 저희 회사 중 한 곳인 조이뮤지엄이 5월 2일부터 열리는 라울 디피 색채의 선율이라는 어린이 공식 뮤지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피전 안에 가보면 어린이들 실기 워크숍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이뮤지엄 선생님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라울 디피처럼 직물 디자인을 직접 실기로도 하고 어린이 도슨트도 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또 소개를 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좀 재밌는 게 한 해에 한 작가가 동시에 두 곳에서 전시를 한다. 이런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라울 디피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난 디피에 대해 잘은 몰랐다 이런 분들이 이번에 한국의 라울 디피전이 두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두 전시 모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라울 디피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을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짚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 오픈한 전시가 5월 2일에 열린 예술의 전당 라울 디피 색채의 선율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전시에 온 작품들도 좀 섞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라울 디피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디피는 르하브르 출신이고요. 이 르하브르 항구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바다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건 디피의 가족이 음악, 예술과 상당히 친했다는 점입니다. 디피는 1877년 6월 3일 르하브르의 평범한 가정에서 4남 5녀의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디피의 부모님은 아주 넉넉한 집안 형편은 아니었지만 자녀들이 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키웠습니다. 실제 라울 디피의 가족은 음악과 상당히 친했는데요. 작은 제철 회사에서 일했던 아버지는 오르간 연주자와 성가대 지휘자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형제들 중에서도 음악을 연주하는 직업을 가진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라울 디피 역시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동생 장 디피는 기타 연주를 잘했다고 해요. 막내 가스톤은 훗날 음악 평론가로 성장을 하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가스톤 디피를 라울 디피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또 레옹 디피는 훗날 플룻 연주자가 됩니다. 이렇듯 라울 디피는 음악과 상당히 친했고 음악을 주제로 한 작품도 상당히 많이 그렸습니다. 실제 오케스트라를 그린 작품도 상당히 많고요. 피아노 위에 악기가 올라가 있고 그 악보와 함께 연출해서 그린 작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디피가 르하브르에서 인상파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던 시절 르하브르 오케스트라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이후에도 디피는 본인이 존경하는 작곡가인 드뷔시나 모차르트, 바흐를 주제로 작품을 많이 남깁니다. 바흐에 대한 경의 역시 그중 한 작품입니다. 그림 속에서 바흐의 악보가 여러 요소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여신이 입김을 불고 있고요. 바이올린과 트럼펫, 라울 디피가 쓰는 듯한 팔레트, 조개 껍질도 보입니다. 또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도 보이고요. 디피는 이렇게 현실인 듯 현실이 아닌 공간을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면서 자신만의 회화적 언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디피에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아까 말했던 르하브르라는 곳인데요. 디피는 평생 르하브르를 주제로 상당히 많은 작품을 남깁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건 디피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인상파가 좀 유행이었고 그 후에는 야수파, 입체파, 새로운 사조들이 유행을 했는데 라울 디피는 인상파부터 야수파부터 입체파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사조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조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화풍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데요. 초창기 디피가 그린 르하브르 풍경의 변화만을 통해서도 디피가 인상파부터 야수파부터 입체파까지 어떻게 자신의 화풍을 바꿔나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인상파 스타일의 디피의 작품, 야수파 스타일의 디피의 작품, 입체파 스타일의 디피의 작품을 르하브르를 배경으로 그린 작품들 위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천천히 잠깐 감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뒤피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14살의 나이부터 커피 수입 상사에서 일했고 커피를 실은 배가 항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매일 보며 성장을 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죠. 뒤피에게 바다는 죽을 때까지 영감을 제공한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뒤피는 야간에 르하브르 시립미술학교를 다니다가 르하브르 시의 장학금으로 파리 에콜 데 보자르로 이동해서 파리로 가서 유학 생활을 합니다. 뒤피 역시 르하브르에서 살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평생 동안 친구였던 오톤 프리에즈라던가 입체파 화가의 대표주자인 조르주 브라크를 바로 이 르하브르에서 만납니다. 선배 화가들도 르하브르를 참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르하브르를 그린 풍경은 아마도 인상파의 대표주자 클로드 모네가 그린 해돋이일 겁니다. 이 작품 역시 모네도 르하브르 출신이었기 때문에 르하브르 항구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그렸죠. 이렇듯 르하브르는 실제 풍경화를 그렸던 화가들에게 아주 큰 영감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훗날 자신이 르하브르의 커피 수입 가게에서 식료품 검사 담당원으로 일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뒤피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배들의 갑판 위에 늘 살았다. 이는 화가에게는 이상적인 교육이다. 난 화물창에서 새어나오는 온갖 향기를 들이마셨다. 냄새로 나는 그 배가 텍사스에서 왔는지 인도에서 왔는지 혹은 아조레스에서 왔는지 알았고 이는 나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제가 조금 전에 라울 디피가 친구들이 있었다. 그 중에 유명한 화가들이 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디피는 여러 화가 친구들이 있었지만 실제 이 조르주 브라크와 라울 디피는 디피가 파리의 에콜 데 보자르를 다닐 때 브라크 역시 함께 다니면서 르하브르에서도 만났고 파리에서도 만납니다. 브라크와 디피는 함께 르하브르가 아닌 남프랑스 지역을 여행을 하는데요. 이 당시 뒤피는 세잔에게 상당히 큰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뒤피가 그린 작품을 보면 오히려 입체파적인 면모보다는 폴 세잔이 자주 썼던 이 파사조 기법도 보이는데요. 넓적한 붓으로 면을 이루면서 칠하는 이 방식의 파사조 기법은 세잔이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었죠. 뒤피는 이렇게 인상파에게서는 빛에 대한 탐구를 배우고요. 야수파에 대해서는 대담한 색채에 대한 영감을 얻습니다. 폴 세잔과 입체파에게서는 형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당대 유행했던 사조들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뒤피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당대 유행했던 그 어떤 사조에도 완벽하게 발을 담그지 않으면서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의 장점을 다 끌어와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창조했다라고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라울 디피 스타일은 무엇이냐? 뒤피는 1920년대부터 뒤피만의 스타일이 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뒤피가 이 스타일로 평생을 작업한 것이 아니라 뒤피는 과거의 스타일과 현재의 스타일, 또 앞으로 배워나가는 것들, 즉 많은 것들을 흡수하면서 본인의 양식을 바꿔나갔기 때문에 1940년대, 50년대에 그린 작품이 의외로 또 야수파적인 면모, 입체파적인 면모를 보일 때도 있고요. 전혀 다른 장식 미술이나 디자인에서 뒤피의 스타일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라울 디피는 통섭적이고 융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피의 스타일에서 가장 잘 보이는 특징을 세 가지를 꼽자면 저는 첫 번째는 투명성, 두 번째는 색과 형태의 분리, 세 번째는 리드미컬하고 겹치는 선묘 드로잉입니다. 뒤피는 1920년부터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가 아닌 본인만의 스타일의 작품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뒤피를 대표하는 스타일은 신속하고 빠르고 리드미컬한 선묘의 드로잉, 그리고 형과 색의 분리입니다. 뒤피는 스케치를 하고 그 안에 채색을 꼼꼼히 하는 방식보다는 색과 형이 자유롭게 화면에서 춤을 추는 듯한 화풍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피의 작품이 경쾌하고 쾌활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피의 작품은 유하지만 수채화처럼 여러 번 겹쳐 그리면서 투명성도 보여주고요. 마치 서예의 캘리그라피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듯한 드로잉도 보여줍니다. 뒤피가 살던 시대에 뒤피는 프랑스와 영국 해안가의 요트 경기, 여러 파티들, 경마장 등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뒤피의 작품에서 우리는 뒤피가
과거 선배 화가들과는 좀 다른 화풍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디피는 수채화나 과슈 작업도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이번 예술의 전당 라울 디피 색채의 선율에서는 디피가 그린 바다 풍경, 또 디피가 그린 수채화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전시장에 가셔서 디피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디피의 그런 선묘 드로잉이 얼마나 순발력 있고 리드미컬한지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